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김상봉입니다. 2021년 바이오의약품 정책 허가심사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직접 뵙고 소통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하루빨리 나아져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활기찬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도 1년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업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로 일상의 회복이 더 가까워지고 더불어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도 백신 치료제 개발과 허가 지원을 위한 세밀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고, 올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도입을 목표로 정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바이오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철저하게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가 출하 승인, 유통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 치료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이 위기가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기술과 산업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펼쳐가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2021년도 바이오의약품, 첨단 바이오의약품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안내드리고,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의 신속한 허가 지원 방안과 바이오의약품 제재별 심사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많은 도움 되기를 바라며 설명회 개최에 협조해 주신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따뜻한 봄날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의약품 정책과 김상현 사무관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및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간의 성과를 설명드리고, 둘째, 국내의 여건 및 전망,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그간의 성과입니다. 첨단 바이오 시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첨단 재생 바이오법을 2019년 8월 27일 제정하였습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 책임 아래 첨단 재생 의료 임상 연구를 실시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둘째,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대한 질환 등의 치료제에 대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허가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셋째, 원료 채취부터 판매 이후 투여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5월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으로 사람 중심 혁신 성장을 실현한다는 내용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처의 주요 추진 과제는 허가 심사 전문성 강화 및 인허가 신속 처리, 임상시험 변경 보고제 등 임상시험 규제 개선, 인체 세포 등 관리업 신설 및 장기 추적 관리 의무화 등과 관련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등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반 하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 허가 검증을 강화하고 백신 첨부 용제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이오 의약품에 필요한 규제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전 세계 규제 당국자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바이오 의약품 규제 국제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국내외 여건 및 전망입니다. 세계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 규모는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6년간 약 10%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2026년에는 전체 의약품 시장 약 1,700조의 35%에 해당하는 약 600조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매출 상위 10개 품목 중 바이오 의약품이 8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제약사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도 바이오 의약품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항체 의약품이 주도하고 있으며 금년 3월 국내에 서가된 킴리아와 같은 CAR-T 기술을 이용한 치료제는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첨단 의약품 기술에 대한 의학 선진국들의 신속 대응이 예상됩니다. 국내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2%가량 성장하여 19년 기준 2조 6천억 원의 시장 규모이고,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의 시장 규모는 1조 원을 돌파하였지만 전 세계 시장의 약 1%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 및 총리령에서 말하고 있는 이종 이식 제제 등을 첨단 바이오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2020년에 첨단 바이오법과 하위 법령 등을 제정하였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첨단 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2020년 9월 지정한 바 있어, 이를 바탕으로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전주기 안전관리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및 장기 추적 조사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료 채취, 허가 단계, 생산관리 및 사후관리까지 선진화된 전주기에 걸친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신속 처리 대상 지정을 통한 적극적 제품화 지원 등으로 희귀 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대한 질환 등에 대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신속 처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품화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바이오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희귀 난치 질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하여 제재별 임상, GMP, 허가 등 파트별 상담을 통한 제품화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백신 안전기술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합니다. 백신 안전기술 지원센터에서는 종합적인 백신 연구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백신 제조에 필요한 기술 개발, 임상시험 검체 분석을 위한 시험실 구축, 백신 제품화 정보조사 및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의약품 정보 제공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 의약품 해외 진출 종합 지원 서비스인 바이오 IT 플랫폼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의약품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의학 정보 플랫폼 제공 정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 의약품 산업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의약품 정책과에서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담당하고 있는 권대건 사무관입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첨단 재생 바이오법, 즉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첨단 바이오의약품 관련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법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금년도 우리 처에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이해입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기존의 합성의약품과 차별화된 세포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약사법에서 별도 분리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첨단 바이오법은 세포나 조직을 원료로 하고 체내에서 장기간 머무르는 특성이 있는 일반 의약품과 다른 허가와 안전관리가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 치료제,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 등을 의미합니다. 법령이 복지부와 함께 마련되어서 첨단 재생 관련 복지부에서 의료에 대해서 담당하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허가, 관리 부분은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별도로 정책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법 주요 내용입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법은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와 같은 첨단 재생 의료를 임상연구 제도를 통해 가능하게 하고 의료 및 제품에 관한 안전관리와 지원 체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원료 채취부터 판매 이후 투여 환자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료 단계 관리를 위해서 인체세포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하고 투여 이후 안전관리를 위해서 장기 추적 조사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료 채취부터 허가, 생산, 사후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원료 채취 단계에서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동의를 얻어 채취하고 매매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단계에서는 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하고 생산 단계에서는 의약품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기증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제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나 유전자는 활성이 있어서 투여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체 치료제가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 바이오 약품은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해주고 맞춤형 심사와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도록 열어주었습니다. 원래 허가고시에서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법률로 상향 입법되어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 관련 현황입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범위는 앞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의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률에서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를 정하고 있고 총유령에서 이종 이식 제제와 이종 이식 융복합 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외 현황은 19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최신 현황과는 좀 다를 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국내에는 세포치료제는 현재 10개사 16개 분목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생산 실적은 14년도 218억 원에서 18년도 618억 원으로 연평균 약 30% 정도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전자 치료제 허가 현황입니다. 국내에서도 21년도 카티 치료제인 킴리아가 최초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추진 사항입니다. 법률과 하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포 처리 시설 허가입니다. 인체 세포 등을 채취 처리하여 재생 의료기관에 공급하려는 경우 세포 처리 시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대통령령과 고시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으로는 채취실, 시험검사실, 처리실, 보관소 또는 보관시설, 또 기록보관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력 기준으로는 품질 책임자, 세포처리 업무 담당자, 기록보관 업무 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장비 기준으로는 공기조화장치, 시험검사 장비, 보관을 위한 냉장, 냉동 장비와 자동 온도 기록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은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입니다. 기존의 약사법 하에서 제조업자가 수행하던 원료 단계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종을 신설한 것입니다. 인체세포 등을 채취, 수입, 검사,
처리하여 첨단 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를 하려는 경우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 인력, 장비 요건은 세포 처리 시설과 같고 추가적으로 인체세포 등 관리업의 운영 방법과 작업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한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정하였습니다. 제조업 허가입니다. 업 허가의 요건은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업과 큰 차이는 없고 다른 점은 첨단 바이오의약품 특성상 추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기록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기록 보관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로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품과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상호 간에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해당 시설, 장비, 기구를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를 위한 시설, 장비, 기구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업 신고입니다. 영업소, 보관소 또는 보관시설, 시험검사실, 기록보관실을 갖추고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자의 시설도 마찬가지로 첨단 제조업,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 수입업 시설을 갖춘 경우 첨단 바이오의약품 수입을 위한 시설, 장비, 기구로 봅니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품목 허가입니다.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비 서류로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실시 상황 평가 자료, 유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융복합 제재인 경우에는 의료기기에 관한 자료, 위수탁 계약서, 특허관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품목 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법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갱신입니다.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 등 관리업, 첨단 바이오약품 제조업, 수입업 모두 3년마다 업을 갱신해야 합니다. 업 갱신 시에는 시설 등의 적합 여부, 이전 유효기간 동안 업무 현황,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자료를 확인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수입업과 마찬가지로 제조, 수입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첨단 바이오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해외 제조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품목 허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으로 품목 분류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개발자가 유전물질이나 세포, 조직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는데 어떤 첨단 의약품인지 모르는 경우 개발 초기 단계의 갈래를 분류해주는 제도이며 개발 계획, 성분, 제조 방법, 현효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합니다. 신속처리 대상 지정입니다. 대체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희귀질환 치료 제거나 감염병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 바이오약품은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해당 여부와 개발 경위, 안유 자료, 제조 방법 자료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개발 방향성만 가지고 신청할 수는 없고 비임상 최소 한 편의 임상시험을 실시한 품목, 개발 초기 단계에 진입한 제품을 지정하게 됩니다.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지정이 되지 않은 제품은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춤형 심사는 비임상, 임상자료, 품질, GMP, RMP 자료를 나누어 검토받을 수 있고 다른 의약품보다 허가기간을 짧게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2상 자료로 허가를 받는 등 시판 후 안전관리를 조건으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식약처 추진계획입니다.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법령에서도 정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첨단재생의료 연구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심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복지부에서 담당할 예정이고 식약처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연구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고수준에 대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인체세포 등 전문 취급업종에 대한 채취, 수입, 분리, 추출 등 인체세포 등에 대한 품질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단 바이오약품 GMP를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작년 8월 첨단 바이오약품 GMP를 마련한 바 있고 금년에도 세포치료제 QBD 안내서를 마련하고 GMP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첨단재생 바이오법에 따른 장기 추적 조사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첨단의약품 인허가 심사와 임상연구 체계를 위해서 법령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안전성 요소성이 인정된 임상 연구 결과로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 처리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첨단 재생 의료 임상 연구와 첨단 바이오 약품 임상 제도 비교 분석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추진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법의 제정은 첨단 바이오 약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약사법과 별도 법률로서 규제와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당장 그 최종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술 개발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규제 체계를 갖추어 나간다면 첨단 바이오 약품이 국내 국외 바이오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안전을 도움하면서 첨단 바이오 약품의 허가 지원 제도를 통해서 희귀 난치 질환 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된다면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 제품 허가 담당관 남주선 연구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신속 허가 지원과 주요 허가 제도 관련 사항입니다. 발표 순서는 코로나19 신속 허가 지원 내용과 주요 허가 관련 제도 소개, 그리고 21년도 추진 업무 소개 순서이며 허가제도 관련 내용은 지난 11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했었던 21년 의약품 허가 업무 설명회 자료 중 일부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신속허가 지원 관련입니다. 매년 정책 설명회나 민원 설명회 등의 기회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의 얼굴을 뵙기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된 이유가 아마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처는 효과 있고 안전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업체가 허가를 위한 자료, 임상, 비임상 등 자료를 만들고 이후 허가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본격 허가 심사가 시작되었다면 현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과 같은 경우는 허가 신청 이전부터 분야별 전문 심사자들로 구성된 허가심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팀 심사 운영 체계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본격 허가 심사의 시작 시점이 허가 신청 시점보다 당겨졌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효과로 정식 허가 접수되는 시점 이후로 40일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질 수 없는 표현이죠. 코로나19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우리 처 또한 이 상황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질 수 없는 것은 철저한 심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법적 자문기구인 중앙약심 이외에도 검증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허가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 진행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출시를 기다리는 분들과 불필요한 허가 단계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 때부터 허가 때까지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 홈페이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판을 운영해서 적극적인 소통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 등을 통해서 바이오 약품 중에 치료제인 레키노라주와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2개 품목이 허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앞서 설명드렸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품목과 앞으로 접수되어 심사될 품목에 대해서도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서 허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허가 관련 제도입니다. 먼저 전자허가증 도입 관련입니다. 지난 8일자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죠.
동규칙의 제8조, 제13조, 제17조 등의 개정에 따라서 전자허가증 서비스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1900년부터 약 120년간 이어왔던 종이 허가증 관리 체계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약품 허가 안전 정보 관리 체계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자허가증 발급 대상은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그리고 원료 의약품 등록이고요. 의약외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허가증이 도입되면서 보안 관리가 더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나한테 발급되면 안 되겠죠. 전자허가증 열람과 출력을 하면 기록이 다 남게 되고 누가 허가증을 보고 출력을 했는가가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로부터 민원 관련 권한과 전자허가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발급받기 전에 선생님들께서는 권한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전자허가증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의약품안전나라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질의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는 허가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조치해 주실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허가증이 실제 발급될 전자허가증입니다. 기존 온라인으로 출력되던 종이 허가증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동허가증에는 진본 확인 마크와 위변조 방지 마크가 함께 발급됩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셨던 종이 허가증과 이 허가증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의약품안전나라 1:1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신규 허가를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종이 또는 웹 출력이 가능했던 것에서 이제 전자허가증으로 발급된다는 것뿐 또한 출력하는 것이 사본이라는 인식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재 종이 허가증을 가지고 계시는 업체는 전환 발급이라는 변화가 있는데요. 전환 발급은 변경 허가와 그리고 허가 갱신 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변경 허가를 신청하실 때 화면이 나오는 것처럼 기존 종이 허가증을 스캔하고요. 해당 파일을 PDF 형태로 업로드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면 기재된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종이 허가증은 저희 민원처리부서로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런 PDF 등록 절차는 새로 발급된 전자허가증과 종이 허가증에 혹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민원이 종료되었을 때 민원 선생님들께서는 나의 페이지, 나의 민원, 민원 신청 내역에서 처리 완료로 변경된 뒤에 전자허가증이 확인 가능하시고요. 화면과 같이 처리 완료가 확인되면 해당 신청명을 클릭하시고 상단의 허가증을 클릭하시면 전자허가증을 확인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과 같이 메뉴 나의 페이지, 전자허가증, 품목허가 신고증 또는 원료의약품 등록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 조건이 부여된 의약품 관리, 허가관리 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항암제,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한 질환이나 긴박한 상황에서 적용하는 의약품을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 제도의 취지이죠. 이런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는 제도의 투명성 강화와 적극적인 관리, 그리고 업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처는 임상시험 관련 허가 조건 부여 의약품의 허가관리 지침을 지난 2월 4일에 마련했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지침에 따라서 허가 시 허가 조건 제출일, 산정, 근거 등을 받아서 명확히 일자를 부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서 효능 효과와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에 이것이 조건부 품목임을 기재하도록 하고 또한 허가 조건에 정기보고해야 함을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여된 허가 조건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물론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최종 임상시험 제출기한 등 허가 조건 변경이 가능은 하지만 만약에 임상시험 진행 불성실, 그런 목적, 그런 품목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임상의 충실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에다만 가능하다고 꼭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임상시험 계획이 예상과 달리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미리 상담을 통해서 우리처와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는 조건부 품목허가 제도의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요. 이에 각 단계별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먼저 계획서 제출 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허가 조건 기한 1개월 전에 이 조건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정기보고 단계에서는 보고 기한이 넘은 즉시 독촉을 할 예정이고,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단계에서는 제출 기간 1년 전에 업체에게 미리 알림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최종 임상시험 결과나 정기보고에 대한 미제출은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의 사유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꼭 일정에 맞추어서 이행 조건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품 분야 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신속보완제 운영과 허가보고서 발간, 소통 채널 운영 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19년도부터 진행해왔던 보완 요구 기한 지정제는 작년 목표였던 80%보다 상향 조정해서 90%를 목표로 법정 처리 기한 3분의 2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고, 그래서 보다 예측 가능성 높은 허가 심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행정처분 기준 신설에 따라 거짓 허위 자료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 한 해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년에는 얼굴을 뵙고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물제약과 김영훈입니다. 21년도 바이오 생약부의 심사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 신속 심사 및 검정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배경으로 코로나19 백신 국내 개발사들이 임상시험 경험 부족으로 임상시험 설계 마련 및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상시험 조기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은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백신에 대한 허가 심사 규정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간 추진 내용으로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및 심사를 위한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개발 시 고려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계획서안을 제안하는 용역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는 DNA 백신, RNA 백신 등 신규 플랫폼 백신 심사 규정안을 마련할 것이고, 백신 개발 및 수입사 등으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과 허가 심사를 수행할 것이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 허가 신청 전 품목별 국가 출하 승인 시험법 확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물학적 제재 안전관리 규제의 합리적 정비입니다. 이에 추진 배경으로는 생물학적 제재 기준 및 시험 방법이 11년 전부 개정 이후 현재 새로운 기술 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규제 정비가 필요하고, 생물학적 제재 품질 관리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 출하 승인 관련 규정 개정 등 시험 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 보증 시스템 운영 강화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 내용으로는 생물학적 제재 기준 시험 방법 전부 개정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였고, 백신 업체들과 이상독성 부정시험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출하 승인 검정 시험법 개선, 그리고 표준 작업 지침서 등 재개정 및 국가 표준품 확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는 외국 공정서와의 비교, 그리고 외국 공정서 수재, 제재 신설 마련 등을 포함한 생기 전면 개정과 그리고 이상독성 부정시험을 삭제하는 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코라스 국제 공인 시험 기관 운영으로 국가 출하 승인 품질 보증 시스템 및 시험 검사 능력의 국제 공식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백신 안전망 국민 안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로트별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의 연속적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다른 백신과의 병용 가능한 백신 병용 약물에 대한 기재 방법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진 내용으로는 림스 시스템 내 국가 출하 승인 경향 분석 기능을 구축하였고, 한국 글로벌 의학산업협회에서 병용 백신 기재 방법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세 번째 이 주제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는 백신 제조 방법 변경 및 개발 시 안전성 시험 관련해서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Q&A를 마련할 것이고, 백신에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병용 백신 기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혈액 및 혈장 분해 제제 안전관리 체계 정비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혈액 제제 및 혈장 분해 제제의 허가 항목별 작성 요령, 심사 자료 작성 시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혈액 제제 각조 기준 및 시험 방법의 정비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 내용으로는 혈액 제제 허가 심사 제출 자료 작성 요령 해설서 안을 마련을 하였으며, 혈장 분해 제제의 중화물 부정 시험 기준 및 시험 방법 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는 혈액 제제 심사 자료 작성 요령 해설서를 제정할 것이고, 그리고 혈장 분해 제제 심사 자료 작성 요령 해설서 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부민 제제의 칼륨 함량 시험을 신설하여 마련할 것이고, 혈장 분해 제제 품질 관리 및 원료 혈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이오 의약품의 전 주기형 위기 대응형 심사 검정 제도 구축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는 백신, 치료제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했고, 일부 백신 및 치료제 그리고 보툴리늄 제제의 경우는 국가 출하 승인이 서류 평가만으로 장기간 운영되어 품질 신뢰도의 우려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의 경우는 가교 자료 허가 후 제출을 결정하였고, 보툴리늄 제제 대상으로 주요 항목에 대한 무작위 검정 시험을 우선 실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추진 사항으로는 위기 대응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가교 자료, 그리고 안정성 자료 등 허가 단계별 제출 가능한 자료 범위 결정하고, 허가 후 제출 자료의 검증 방안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대유행 감염병 대응 의약품에 대한 신속 허가 심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고, 위에도 1단계 국가 출하 승인 전 품목 주기적 검정 제도 운영을 위하여 검정 대상 로트 무작위 자동 지정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주기적인 검정 시험 관련 고시 및 업무 지침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첨단 바이오 의약품 허가 심사 체계 개선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배경은 첨단 재생 바이오법 시행에 따라 법 취지에 맞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 촉진과 안전관리 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전주기 관리 시스템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의약품의 분류와 개념을 초월하는 신개념 제품, 기술 융합 제품 등의 개발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의약품과 형태, 제조 방법, 유효 성분, 투여 형태 등이 달라 안전평가 체계의 선제적 확립이 필요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내용으로는 첨단 바이오법 및 하위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품목 허가 심사 규정, 그리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장기 추적 조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최첨단 기술 기반 치료제 선택
치료제 선택적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재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는 첨단 재생 바이오법 조기 정착을 위해 허가 심사 시스템 정비 및 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고위험 임상 연구의 식약처 승인 절차 안내서 마련 및 질병청 같은 관련 부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3D 바이오 프린팅 제품 평가법 마련과 같은 정밀 의료 제품 등 신개념 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허가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7번째로 바이오 시밀러 혁신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이 특허 만료 등에 따른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는 전망입니다. 국내 바이오 시밀러 수출 강세에 대한 지속적 성장 도약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지원 필요성이 증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내용으로는 의료 전문가용 동등 생물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하였고, 바이오 시밀러 제품화 지원단을 통한 전 주기 맞춤형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바이오 시밀러 정보방 운영을 통한 허가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올해 추진 계획으로는 바이오 시밀러 품질 심사 기준의 합리적 개선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 및 국내외 갭 분석 등을 통한 최신의 동등성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전략적 수출 지원을 위한 바이오 시밀러 맞춤형 상담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정보방 개선으로 임상 승인, 허가 정보, 그리고 규제 정보 등 교류 편의성 및 신속성을 확대할 것이고, 전략적 개발 활성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8번째로는 바이오 의약품 등 다채널 교육 소통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 규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허가 심사의 능동적 그리고 합리적 대응과 규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산관 학연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제재별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사례집 마련으로 개발 지원 및 허가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간 추진 내용으로는 현장 중심 맞춤형 민원 설명회 워크숍 등의 개최 및 운영을 해왔고, 국내외 개발 및 규제 동향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재개정해왔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바이오 의약품 민원 설명회 개최 및 생물학적 제재 인허가 지원 온라인 워크숍과 첨단 바이오 의약품 허가 심사 지원 워크숍 및 민원 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 제공 및 소통을 강화할 것이고, 국가 출하 승인 구경문 애뉴얼 리포트 발간 및 이중 특이성 단클론 항체 개발 가이드 마련 등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선도형 바이오 의약품 제품화 지원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배경으로는 신종 감염병 유행 또는 생물 테러 위협에 따라 백신 자급화의 중요성의 증대 및 정부 차원의 WHO 적격성 평가 인증 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이오 의약품의 신속 개발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 의약품 맞춤형 상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내용으로는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 사업 및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 지원 사업 지원, WHO 백신 PQ 승인 지원에 대한 용역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 제품의 신속한 제품화와 차세대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 이 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는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을 통한 국내 백신 생산업체 대상 1:1 맞춤형 기술 지원을 할 것이고, 혁신적인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한 바이오 챌린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및 혈액 제제류의 허가 상담 서비스 실시 등 맞춤형 상담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을 통하여 코로나19 극복과 바이오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바이오 의약품 등 안전망을 구축하고 바이오 의약품 등 혁신 성장을 지원할 것이며 심사자 전문 역량 강화 및 국민 소통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먼저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관계자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바이오의약품 정책과에 부임하게 된 김춘래 과장입니다. 오늘 온라인 설명회는 어떠셨나요? 저희 직원들도 처음이라서 많이 서투르고 어색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온라인 설명회가 다소 어색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회에 참여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해 드린 정책과 허가 심사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를 통해서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협회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식약처는 우리나라가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국내외 환경 변화를 면밀하게 살피고 바이오의약품이 한 발 더 도약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